점점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도 잠잠해서 이번 봄은 특별할 것 같은데요. 오랜만에 밖에도 나가보시고 꽃들을 구경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당뇨인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식품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천연 발효 사과 식초입니다. 특히 이 식초와 같이 먹으면 혈당을 현저히 낮출 수 있는 식품이 있는데요. 그 식품들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뇨병에 도움이 되는 사과 식초 먹는 방법 및 섭취량을 살펴보겠습니다. 당뇨병은 혈당 조절이 원활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대사성 질환인데요. 현재 많은 사람들이 당뇨병으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오늘 알아볼 이 천연 발효 사과 식초가 당뇨병 환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체중 감량, 소화기 건강, 혈당 감소, 중성지방 제거 등 다양한 효과를 제공합니다. 슈퍼마켓에서 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식초도 당뇨병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사과를 자연 발효한 사과 식초가 건강에 더 좋겠죠. 그렇다고 직접 만들어 드시라는 말은 아닙니다. 요리에 관심이 있다면 직접 만드는 것도 좋지만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어렵지 않게 100% 자연 발효 사과 식초를 구할 수 있습니다. 사과 식초가 당뇨병 환자에게 슈퍼푸드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이 식초가 여러 가지 건강 문제에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침 식전에 사과 식초를 물에 섞어 한 잔 마시면 식후 혈당 수치를 감소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연구에서도 유기농 사과 식초를 식전에 물에 섞어 마시면 식후 혈당 수치를 30% 이상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연구원들은 이러한 효능이 식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 때문인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식전에 마시는 것이 식후에 마시는 것보다 혈당 감소 효과가 뛰어나기는 하지만 위장장애가 있다면 식전보다는 식후에 마시는 것이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뇨병이 발생하면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체중을 감량하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사과 식초 섭취가 도움이 됩니다.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사과 식초 섭취가 포만감을 높이고 하루 종일 음식 섭취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개월 동안 매일 한두 스푼의 식초 섭취가 과체중 성인의 체중을 1.7kg 감소시켰습니다. 이 연구를 참여한 사람들은 식초를 섭취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체중 감소가 2배 이상 높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들은 이 식초의 아세트산이 지방 생성과 당 생성을 줄여주고 지방 연소를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체중 감량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뇨병에 도움이 되려면 얼마나 먹는 것이 좋을까요? 다양한 연구에서 식초물은 식후보다 식전에 먹는 것이 혈당 관리에 더 유리하다고 밝히고 있어 위장장애가 없다면 식전 30분에 물 200ml에 사과 식초 10ml에서 15ml 섞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전에 사과 식초와 함께 먹으면 그 효과가 더 좋아지는 식품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식품은 아몬드입니다. 이 아몬드도 당뇨병 환자에게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풍부한 단백질과 섬유질, 비타민 E, 마그네슘 등이 포함되어 있어 혈당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식전 30분에 사과 식초물과 아몬드 5개 정도를 먹으면 식후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식품은 계피입니다. 계피 역시 당뇨병 관리 향신료로 최고인데요. 사과 식초물에 계피가루를 섞어 식전에 마시면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계피와 사과 식초를 같이 섭취했을 때 식후 혈당 수치 감소와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개선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해당 연구에서는
아침과 저녁 식사 전에 1g의 계피가루와 2티스푼의 사과 식초를 물에 섞어 섭취하였습니다. 세 번째 식품은 자연 치즈입니다. 사과 식초와 자연 치즈를 함께 먹으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있는데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교의 연구에서 사과 식초와 자연 치즈를 섭취한 후 혈당 수치를 측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과 식초와 자연 치즈를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혈당 수치가 현저히 낮게 나타났습니다. 식초 하면 보통 요리를 할 때 사용하는 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의외로 식초를 사용하는 방법이 많습니다. 물과 희석해 국소적으로 피부에 발라 트러블을 완화하기도 하고, 물에 타서 차처럼 마시기도 하며, 목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가글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개인에 따라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과 식초는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도움이 되지만 제1형 당뇨병 환자에게는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음식물의 소화 과정을 느리게 하는 사과 식초의 효능이 제1형 당뇨병 환자에게 흔하게 발생하는 위마비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사과 식초물을 섭취하는 도중에 소화장애 증상이 나타난다면 사과 식초 섭취를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고혈압과 심장질환, 당뇨병 약물을 사용하고 있다면 약물 상호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사과 식초의 당뇨병 효능으로 가장 많이 언급이 되는 아세트산은 치아 범랑지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한 실험에서 치아를 pH 3 정도의 식초에 담갔더니 4시간 후에 치아에서 미네랄이 20% 손실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먹었을 때 침이 완화작용을 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치아 침식을 발생시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치아가 좋지 못한 분이라면 사과 식초물을 빨대로 드시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천연 발효 사과 식초는 당뇨병 환자에게 혈당을 낮추는 효능이 입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섭취는 위험하므로 적당한 양과 방법으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에 따라 효과의 정도가 다를 수 있지만 당뇨병 환자분이라면 꼭 한 번쯤 사과 식초를 시도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